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매입세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자,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가 어떠한 거래가 있는지를 우리 교재 페이지 382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죠. 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받았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죠. 사업과 직접 관련 매출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고요. 자, 앞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비영업용 소형사업자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이론을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된다는 사실 잘 외우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도 역시 불공제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1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에 걸쳐 3개의 거래가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3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개의 거래 자료에 대해 3개의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고, 그죠? 전표 입력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전표 입력을 통해 세금계산 계표가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물론 앞에 이론을 통해 잘 배우셨으면 아실 내용이지만, 자,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 라는 내용, 여러분. 자, 회사는 3일전자이고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전체 메뉴에 들어오시면,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걸로 미루어 이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프로세스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383페이지 먼저 첫 번째 주어진 과제는요. 주어진 3개의 거래를 전표 입력하라는 내용이었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3건이 주어졌으니 전표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일단 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위해서 주어진 3개의 거래는 모두 8월달 거래이죠. 그러면 8월달 거래를 입력하겠다는 명령어를 주고, 자, 일단 첫 번째 거래는 그렇습니다. 1번 거래 강남마트에서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죠. 자, 그러면 매입세액이 분명히 발생했고요. 그렇죠? 30만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했죠. 300만원의 10%인 30만원. 그런데 이 삼일전자가 이 선물 세트를 구입한 목적이 매출처의 접대를 위해 구입한 거죠. 아, 그러면 382페이지에 나온 뭡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따라서 이 30만원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됩니다. 일단 전편일 원장을 해볼까요? 자, 11일이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매입이죠. 그러면 51번부터 62번까지인데 이 경우는 뭡니까? 불공. 그렇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54번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되는 경우죠. 그러면 9번이 되겠죠. 9번 찍으시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은 뭐 적으시면 되고요. 선물 세트, 수량 단가는 상관없고 공급가액은 300만원이죠. 그래서 부가세는 부담한 부가세는 30만원이 되고, 그렇죠? 거래처는 강남마트죠. 전자세금은 그냥 두기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분계, 이 경우에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혼합. 자, 그러면 자, 지금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화면 캡처라서 지금 잘 안되는데 명령어가 안 먹네요. FT 코드가. 자, 그럼 직접 코드로 클릭을 통해 자, 일단 접대비로 차배는 접대비로 기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500번대와 800번대 접대비 구분을 하실 줄 아시겠죠? 예, 지금 이 경우에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 구입, 즉 접대비죠. 매출을 위한 접대비니까 뭡니까? 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회계원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를 처리하면 800번대 접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인 8143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 대변은요. 자, 외상 매입 이외의 모든 매입과 관련된 부채 계정은 매입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을 입력하시고 금액은 330만원 입력하시면 전폐입이 끝납니다. 첫 번째 거래에 대한 전폐입 끝났고요. 두 번째 전폐입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거래는요. 한국항공자동차정비 회사로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일단 지금 앞에서 배운 그렇습니다. 승용차 관련된 승용차의 구입이 아니라 유지, 그쵸?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지금 지출한 경우죠. 자, 이 경우에 이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지출을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여부를 따질 때는 그쵸? 이게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그리고 업무용이지만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그쵸? 그리고 뭐 국민차 1000cc 미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쵸? 잘 판단해 봅시다. 일단 업무용인가요 비업무용인가요? 비업무용이라면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미 나와 있어요. 업무용이라고. 그럼 이제 업무용인데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회사는 3일전자죠. 그쵸? 전자 부품 관련된 전자제품 관련된 어떤 제조,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죠. 3일전자는.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지 이 승용차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전자제품 제조,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접적인 연관에 사용하면 뭡니까? 업무용 승용차로 영업용 승용차 인정을 받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뭡니까? 비영업용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관리부에서 이 승용차를 사용했다. 이건 뭡니까? 비영업용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차 해당이 안 되죠. 1000cc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어 그 유지를 위한 비용, 수리비용, 그 15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15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불공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한 판단이 끝났으면 전표 명령을 해봅시다. 12일이고요. 거래일자는. 자, 매입과 관련된 거니까 50번대고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불공제. 그렇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이니 3번을 선택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분명은 뭡니까? 자동차 정비, 뭐 타이어 교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주량 단가는 상관없고 공급가입으로 150만원어치 차량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부가세는 15만원인데 매입세액 불공제고요. 거래처 코드는 한공 자동차 정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뭡니까? 혼합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뭡니까? 계산 과목은 그렇죠.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로 결제를 해야겠네요. 회계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 가면 800번대입니까? 500번대입니까? 네, 역시 뭡니까? 관리부에서 발생한 그쵸? 판매 및 관리비 그쵸? 딱 뭡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회계원리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대변 4번 역시 뭡니까? 외상 매입 관련 외상 매입 외상 매입 유의 모든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금 외상이죠. 외상 거래입니다. 잘 보시면 이 금액은 뭡니까? 125만 원이 되겠죠. 자, 전편이 끝났고요. 자, 세 번째 거래에 대해 여러분들이 전편을 해보시면, 자, 세 번째 경우, 그쵸? 예, 주 대신으로부터 거래처입니다.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뭡니까? 공통사업, 그쵸? 원재료를 구입했는데, 이 원재료를,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런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매입세액을 어떻게 합니까? 과세, 면세사업 비율로 안분 계산한 뒤 면세사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일단 외상으로 원재료를 구입했고요. 거래처는 대신입니다.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거래 일자는 13일이고요. 역시 매입 관련된 거니까 50번대인데, 자, 이 경우에 주의하실 건, 자, 원재료를 공급가액 기준 100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이건 과세에도 일부 쓰이고, 면세에도 일부 쓰이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이 1000만원어치 구입한 거에 일부는 과세사업에, 일부는 면세사업에 쓰이니, 과세사업에 쓰이는 분은 당연히 뭡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될 것이고, 면세사업에 쓰이는 분으로 배분된 건 뭡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로 빠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전표 입력할 때, 이 스마트 웹 프로그램은요, 전표 입력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에러가 없는 방법인, 일단은 전표 입력 시에는, 일단 첫 번째 전표 입력할 때는 전액 마치 불공제되는 것처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54번 전액 불공제되는 걸로 잡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자, 여기 5번 찍어줍니다. 5번. 자,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로 접근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매입세액, 그쵸? 100만원 중에 일부는 과세사업분이고 일부는 면세사업분이니 면세사업분만 불공제해야 하나, 일단은 전액 면세사업에 쓰이는 것처럼 취급을 해서 일단 불공제된다고 입력을 한 뒤에 나중에 뭡니까? 안분계산 정확히 해가지고 그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전표입력을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자, 품목은요, 전자제품이고요, 전자부품. 수량 단가는 의미가 없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죠. 거래처는 1100만원. 거래처는 어딥니까? 대신이죠. 대신. 자, 이 경우에 뭡니까? 원재료 구입이니 외상 매입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전표 입력을 끝내는데요. 여러분, 13일 전표 입력은 자, 반드시 공통 매입세액 과세분과 면세분, 안분 계산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유념해 두시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385페이지 바로 가보면 자, 4번 자료 보시면 공통매입 안분계산 자료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자료 1번과 2번이 주어졌는데요. 1번, 2번을 보시면 그렇죠. 8월 13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분 1000만원 공급가액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가 입력한 그 3번 전표 있죠. 3번 생계선서 있죠. 그거와 관련된 공급가액 1000만원 모두가 뭡니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안분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쵸?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료 1번에 당연히 뭡니까? 안분 계산을 위한 제1기, 즉 7월 1일부터 제2기 예정신고 기간, 즉 7월 1일부터 9월 30일 공급가액 내역이 주어져야겠죠. 과세분과 면세분. 그래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급가액 내역이 주어져 있죠.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그쵸? 7, 8, 9, 3개월간 총 매출은 5억인데 그 중에 과세분이 3억, 면세분이 2억. 그러니까 면세분이 총 매출액 대비 40%죠. 4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8월 13일 날 발생한, 그쵸? 공통 매입세액 100만원 중에 40%는 면세사업분이므로 어떻게 됩니까? 불공제되고 나머지 6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어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13일 전표 입력할 때 100만원 모두 불공제했죠. 그쵸? 그럼 얼마가 빠져됩니까? 불공제에서. 그렇습니다. 과세사업분 60만원은 매입세 불공제 100만원 돼 있는데 그 중에 얼마? 과세사업분이 60만원은 빠져야겠죠. 그쵸? 100만원 곱하기 5억분의 3억 60만원은 매입세 불공제에서 빠져나와야겠죠. 그쵸? 그거 여러분 잘 염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전편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8월 13일 공통 매입세액 100만원 중에 얼마너치가 매입세 불공제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매출 5억원 중에 얼마? 2억원분, 즉 40%가 그쵸? 100만원 40%, 40만원만큼이 뭡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분이죠. 근데 현재 지금 얼마만큼 불공제분 처리되어 있죠? 전표입력 100만원. 그러니까 얼마를 빼야 돼요? 불공제분. 그쵸? 40만원 빼야겠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60만원을 매입세 불공제 빼야겠죠. 그쵸? 매입세 공제되는 분이니까 60만원이. 자, 그러면 안동계산은 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전표입력이 끝났으면 우리 한번 일단 그 383페이지에 세금계산 사표표를 추출해 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세금계산 사표표를 한번 추출해 봅시다. 자, 세금계산 사표표는 제2기 그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자, 우리가 입력한 강남마트 그쵸? 항공자동차정비 대신 거래처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분 받은 게 쭉 나오겠죠. 합계가 얼마입니까? 공급가액 기준 1450만원 그쵸? 잘 들어봤죠? 3건 3건 공급가액 부가세 잘 들어봤죠? 그쵸? 세금계산서표 잘 봤고요. 그쵸? 전표입력만 그 매입 매출 전표입력만 잘 하셨다면 합계표는 당연히 잘 나와야겠죠? 그쵸? 그리고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튜닝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8월 13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전액 그쵸? 8월 13일 공통 매입세액 100만원 전부를 불공제 처리했죠. 자, 그 중에 일부는 과세사업분으로 매입세 공제되어야 하고 나머지가 불공제되는데 우린 전액을 불공제 처리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조정을 해야겠죠. 전액 불공제 처리한 거 100만원을 일부를 뭡니까? 과세사업분으로 매입세 공제로 빼야겠죠. 그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과정은 어디서 하냐면 그러한 정리, 튜닝은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8월 죄송합니다. 7월부터 8월 이렇게 9월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 이미 그 전액 매입세 불공제 처리한 것들 2건 있었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그리고 접대비 및 이화유산 비용 관련된 그 매입세 공제는 2건 그쵸? 합의 45만원만큼 불공제 처리했죠 이미. 그쵸?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추가돼야겠죠. 뭡니까? 그쵸? 지금 현재 100만원 모두 매입세 불공제 처리한 거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안분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건 3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3번. 자, 그러면 지금 공급가액 기준으로 1000만원 그리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1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구분하여
면세부는 불공제, 과세부는 공제해주는 그런 어떤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걸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공급가액이 얼마였죠? 5억 원이었죠. 5억 원을 입력을 하고 명세 공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2억 원이었죠. 자, 이 두 개를 입력해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얼마입니까? 40만 원을 추출해내죠. 어떻게 추출해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 중에 면세사업분이 얼마입니까? 5억분의 2억 해서 40%다 라고 해서 계산해낸 거죠. 자동으로. 자, 그럼 잘하셨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부계산 내역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각각 5억과 2억을 잘 입력하셔서 불공제 매입세액 40만 원을 잘 추출하셨다면 자, 그렇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딱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밑에 박스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급가액 기준 400만원 그 세액 40만원이 쫙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전표 입력 시 확정했던 그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 15만원과 접대비 지출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30만원 그리고 안분계산에 의한 40만원 해서 얼마? 합이 85만원만큼의 뭡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처리할 때마다의 변화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신고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어떻게 됩니까? 매입세액 기준으로 불공제 금액,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 85만 원이 잘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션을 잘 처리하신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마무리 하나 할 게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8월 13일 전자부품 구입 관련해서 여러분 회계 처리한 거 잘 보시죠. 차변에 원재료가 1100이고요. 대변에 외상매입금 1100만원 지금 공급대가 기준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명심하실 건 뭐냐면 이 원재료 매입가액 1000만원 잡혀있는 것 중에 1000만원이 뭡니까? 공급가액이고 100만원이 부가가치세인데 자,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 이 100만원에 대해서 안분계산을 통해 이 100만원 중에 40%는 뭡니까?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60만원이 뭡니까? 매입세액 공제분이죠. 자, 그럼 여러분 앞에 이론에서도 잘 살펴보았지만 원재료 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떠야 될 금액은 얼마일까요? 11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인가요? 1040만원인가요? 1060만원인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입세액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원재료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부분은 이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대납만 했을 뿐이지 결국 그 100만원 죄송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돌려받잖아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간단한 것부터 한번 잘 접근해 봅시다. 이 100만원이 전액 매입세액 공제되는 금액이라면 원재료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재무상태표상 원재료 금액은?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죠. 부가시세 100만원을 원재료 구입 시점에 부담을 했지만 돌려받잖아요. 전에 매입세액 공제되니까 그 공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원재료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1000만원이 되는 셈이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이 100만원이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금액이라면요.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원재료 구입 시점에 부담한 100만원은 그렇죠? 매입세 공제되지 못하니 그렇죠. 결국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원재료 구입가액은 그렇습니다. 1100만원으로 재무상태표에 떠야겠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리하시면 매입세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는 그렇습니다. 원재료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되는 부가가치세는 그렇습니다. 원재료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공통 매입세액의 경우 100만원, 100만원 중에 40만원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그쵸? 면세사업분으로서. 나머지 60만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부가지세로서 원재료의 취득가액 구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면 여러분 원재료 재무상대표상 원재료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야 할 금액은 1,100만원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으로 그 매입세액 공제되는 60만원은 빠져야겠죠. 그럼 수정분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정분기에. 자, 그러면 그 수정분기를 여러분들이 마무리 끝까지 하셔야 이 문제에 대한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시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원재료 취득가액에 그 원재료 취득가액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자,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부가가치세가 지금 원재료 취득가액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그것만큼 빼내야 되죠. 그 빼내는 수정분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수정분기는 매입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전폐입력이 되는 셈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매입 매출 전폐입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반 전폐입력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반 전폐입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분기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 수정분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말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2기 예정신고 기한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죠. 이 3분기를 회계기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3분기의 회계기말 지점인 9월 30일 날 수정분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월 30일자로 수정분기를 하시는 거고, 수정분기를 하시면 자, 제가 미리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 일단 30일 날 분기를 하시고, 그쵸? 분기를 하시고, 자, 원재료를 일단 빼야겠죠. 그쵸? 원재료를 빼야 되는 겁니다.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이거 8번, 08번, 뭐 저교에 요 코드 주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액으로 60만원 빼시고, 원재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만큼, 부가세 대급금으로 차변 잡히는